9월 3일 뉴스라인 초대석 시간입니다. 어제 9월 2일 우리 동네 커뮤니티센터에서는 금천구 민주시민교육 조례 제정을 위한 공론회가 열렸습니다. 좀 말이 어렵죠. 민주시민교육 조례 제정 공론회 말이 좀 어려운데 어제 한 20여 분이 모여서 시민교육 조례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전국적으로 어떻게 이걸 만들어가고 있는지, 또 이 조례 제정 효과가 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심도 깊은 토론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어제 행사를 주관한 김문주 사단법인 마을인교육 이사님 모시고 그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제 어떻게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사단법인 마을인교육의 이사고요. 지금 어저께 공론회 자리를 이끌었던 실무자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시기를 바랬지만 조금 수가 부족해서 좀 아쉬웠지만 그래도 되게 뜻깊고 의미 있는 자리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어제 7시에 시작해서 9시까지 한다면 또 이제 뭐 식사도 하고 했으면 늦게까지. 네, 어저께 한 11시가 넘어서 끝났습니다. 네. 깊은 이야기가 사실 그런 자리는 이렇게 본 내용보다는 약간 뒤풀이 자리에서 그렇죠, 더 깊은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오고 갔고요. 네. 그래서 뒤풀이 자리에서 또 새로운 것을 또 알게 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좀 새로운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청취자분들께서 많이 좀 생소할 거예요. 네. 민주시민 교육이 뭐지? 그걸 조례로 제정한다고? 뭐 이런 얘기 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어제 어떤 공론회 자리였는지 그 공론회 자리 취지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좀 전에 이성훈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주시민 교육, 뭐 조례, 공론, 뭐 이런 여러 가지 용어들이 결합되어 있는 이 단어들이 사실은 되게 어렵고 무겁게 느껴지는 건 사실입니다. 특히나 이렇게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국민이나 주민들에게는 더더군다나 현실과 맞지 않는 그런 누구를 위한 특정인을 위한 그런 용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은 이 민주시민 교육이라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일상에 사실은 결합되어 있는 부분이 아주 많은데 그런 것들을 서로 잘 모르기도 하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약간의 거부들이 있는 것들을 조금 이렇게 알리기 위한 그런 공론회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처음에 취지와 목적도 그거였어요. 저희가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만들어서 이거를 공포하고 뭐 내지는 하는 것들은 저희 주민이나 구민들의 역할일 수는 없거든요. 다만 이 부분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구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저희들이 하는 거지만 어쨌든 행정이나 내지는 구의회 측에서 해야 하는 일들을 저희 시민들이 구민들이 원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서 그 부분의 이야기를 좀 나누는 자리로 마련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뭐 조례 제정에는 그 법률도와 마찬가지로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있죠. 하나는 세 가지가 있군요. 행정이 조례를 발의하거나 아니면 의원님들이 발의하거나 아니면 주민 여러분이 서명을 상당히 많이 받아서 주민 발의로 해서 세 가지가 있긴 합니다. 근데 궁극적으로는 주민 발의 하더라도 의회가 땅땅땅 두드려야 그렇죠, 맞습니다. 하는데 금천구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약간 좀 뒤에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럼 이렇게 좀 청취자분들 좀 궁금한 게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시민교육이라는 얘기 참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뭐 평생학습관에서 하는 것도 많이 있고, 근데 이 시민교육과 이 민주시민교육 뭐가 다르고, 그럼 민주시민교육은 뭔가? 라는 건 궁금증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민주시민 교육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정의는 민주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지식이나 가치, 태도 등 민주 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고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교육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민주시민 사회에서 가장 요구되어지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키워드가 다름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다름을 인정하고 타인에 대한 배려 내지는 이 소수를 위한 그런 작은 행동들을 저희가 민주 시민으로서 또 민주 사회에서 요구되는 그런 것들로 지금 정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민주시민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약간 이렇게 보편적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운영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까 그 선생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평생 교육의 약간의 하나의 일환으로 조금 시민교육을 이렇게 접목하는 경우들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규정짓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평생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대표적으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문해 교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글을 읽지 못하는 것을 좀 글을 깨우치게 하는
것을 평생교육의 가장 큰 목표로 본다고 해요. 근데 그리고 나서 그 외에 한 6가지의 덕목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민주시민교육도 어찌 보면 거기에 자꾸 이렇게 편승이 돼서 단독으로 분리되지 못하고 있는 게 지금 서울시나 기타 지자체들의 실정이고요. 그렇지만 지금 민주시민, 그러니까 저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들이 사실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것들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사실 모든 것들은 다 가치나 태도도 다 이렇게 반영이 돼야 된다는 것이 민주시민교육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좀 얘기 정리를 하면 일단은 시민교육, 그러니까 평생학습 이거 같은 거 네. 아까 문해교육을 비롯해서 이제 제2의 그 직업을 네. 이제 소개한다고 학생 직업 훈련도 많이 평생교육 들어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 것도 있고 인문 소양 뭐 이런 예, 것도 맞습니다. 들어가 있고 네. 아주 웬만한 건 다 맞아요. 평생교육에 들어가요. 다 그러니까, 들어가죠. 네, 맞습니다. 들어가는데 사실 이제 민주시민교육이란 거는 약간 그 우리가 살아가면서 네. 그리고 어떤 뭐 어떤 모임이나 어떤 걸 해 지나가면서 민주적인 의식과 민주적인 어떤 행동을 좀 뭐래 습득할 수 있는 네, 그런 네. 것들을 기본적으로 해야 네. 된다 이런 취지가 네, 맞는 네, 거죠. 맞습니다. 네네네. 근데 이게 사실 굉장히 오랜 시간 뭐 많은 사람들이 이 네. 부분에 대한 것을 서로 정의하고 서로 이렇게 논의하는 과정들이 꽤 오랜 시간 있었는데 네네. 거기에서도 새롭게 결론을 내리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음. 있었다고 해요. 네네. 어저께 저도 새롭게 공론의 자리에서 네. 알게 된 내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게 좀 이렇게 이게 좋은 뜻이 있어요. 와서 이런 교육도 하고 저런 네. 교육도 하고 좋은 게 하는데 이걸 조례로 만들어야 되는 네. 그런 좀 이유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모든 행동들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에요. 조례라고 하는 것이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하고 있는 이런 다양한 사업 내지는 그런 보편적인 일들을 네. 좀 더 근거가 있게 사실은 활동하고자 하는 영역에 네네. 대한 것들이 조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통해서 민주시민교육센터 뭐 이런 것들을 건립하자고 하는 취지들도 있고 네네. 실제로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그게 어저께 그 청주에서 오신 이 박정현 충북 민주시민교육 네트워크 위원장님의 말씀이셨거든요. 그 충북의 사례는 어쨌든 처음에 시작은 그 교육청, 네네. 충북 교육전청에서 시작을 했었고 그것이 기초가 돼서 이제 발의가 된 상황이고 마지막 지금 어저께 말씀으로는 10월 달에 마지막 발의를 남겨놓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 충북의 사례에서 어저께 얘기를 들으면서 나왔던 거였어요. 그래서 지금 이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나름의 그 이유는 저희가 하고 있는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이런 보편적인 이런 모든 교육의 기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뭐 네네. 그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뭐 아까 학생 그 정부 충북교육청 뭐 네. 좀 얘기 사례 좀 듣게 했는데 이게 민주시민 교육 이렇게 하면은 첫 번째 떠오르는 거는 이제 아이들 네, 학급 맞습니다. 회의 때 네. 그 민주주의 교육을 해가지고 학급 회의 때 이제 발언 딱 손들고 네. 하고 네. 이제 발언에 대해서 이제 그거 하잖아요. 처음에 저도 이제 그 학급 회의 할 때 지적 반기 있었거든요. 이렇게 딱 얘처럼 하면 안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했더니만 그런 거 이렇게 상대방을 직접으로 지원하면 안 됩니다라고 바로 지적을 당했어요. 초등학교 때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것처럼 이제 특히 어렸을 때 네. 이런 교육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회의를 하고 그래도 자기와 다른 의견을 어떻게 이거를 수용하고 합의를 나갈 건가에 그런 교육들이 중요한 것 같긴 한데 네. 또 이런 그런 학생들 네. 특히 이제 초중고 학생들은 또 어떻게 그런 게 접근해야 하고 있는 건지 네. 좀 사례도 좀 궁금하네요. 아, 네. 그 학생들과 함께 이것도 민주시민교육이라고 시작이 된 건 지금 한 9개의 교육청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네. 그중에 첫 번째가 경기도교육청이 시작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은 무려 2016년부터 이 민주시민 교육에 대한 것을 교육청 안에서 이 교과에 이렇게 녹아 들어갈 수 있게 학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네네. 지원을 했고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에서 발행한 민주시민 교육이라고 하는 교과서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물론 뭐 그 과목 자체에 지금 그거를 이렇게 편승해서
해서 과목을 배우는 학교도 물론 있지만 네. 그렇지 않고 그냥 이 창체 시간이라든지 이런 다른 외 시간에 그렇게 함께하는 것들도 있다고 해요. 저희가 처음에 공부를 좀 해보자.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것이 잘 모르고 저희도 낯선 단어이다 보니 그거를 조금 익숙해지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처음에 시작했던 것이 학습이었거든요. 네네. 그때 사용했던 것이 이 경기도교육청에서 발행한 초중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민주시민 교육 책이었어요. 근데 네, 거기에서 많은 내용들이 있었고요. 예, 지금 그게 2016년이었고 저희가 학습했던 시기는 그래도 2018년 정도 되니까 17년 후반부터 18년 초반이니까 어쨌든 그 시기였으니까 그게 나온 지가 그래도 한 1, 2년 정도 됐었을 거고 최근에 2019년에 부산교육청에서 네. 했던 거였어요. 무려 교육청마다도 그 갭이 있는 거죠. 그럼 이게 네. 그 자료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민주시민교육 그 교재에는? 주된 이 타겟 용어는 민주 시민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덕목 같은 겁니다. 예를 들어 시민교육에서 가장 핵심인 아까 말씀드린 네. 타인에 대한 인정, 배려, 존중, 그다음에 자기의 기본적인 인문학적 소양 키우기 뭐 이런 것들이에요. 네네. 거기에 환경. 요즘은 또 워낙 환경이 이슈가 되다 보니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도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나의 생각 표현하기, 그다음에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 경청하기,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일상적으로 그냥 다 하는 것들이잖아요. 남 이야기 잘 들어야 되고 자기 이야기할 때 뚜렷하게 발언해야 되고, 그리고 나와 다르다고 해서 네네. 배척하지 않고 그 다름을 인정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그 교과목의 기본으로 실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학교에서 배우긴 했던 그럼요. 단어인데 근데 네. 이거를 약간 좀 모아서 그렇죠. 체계적으로 네. 그리고 이걸 약간 조금 강조해서 배워보자 이런 취지로 이해하면 네, 되는 맞습니다. 거죠. 뭐 네. 새로운 막 교과가 들어가는 그렇지 게 않아요. 아니고 네. 그래서 이거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특히 현대 사회에서 네. 이런 게 더 국어, 영어, 수학처럼 민주시민 교육이라는 것이 중요하다. 네. 그리고 더 이거를 강조하고 더 많이 배워보자 이런 걸로 이해하면 되는 네, 거군요. 맞습니다. 네. 네네네. 네, 전 또 새로운 교과목이 생각하는 줄 알았습니다. 어저께 네. 그 박정현 충북 네트워크 위원장님의 발언 네. 중에 학생들과 함께하는 것이 제일 먼저 시작이 되면 네. 그것은 어른들도 좀 더 편안하고 이렇게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네. 그러니까 거기는 어쨌든 사례가 교육청과 이하 학생들, 청소년들이 좀 중심이 되는 일들이 활동들이 많으니 어쨌든 그 아이들을 바라보는 어른들이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참고로 함께 도와주고 네. 어떻게 하면 이걸 이끌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도 사실은 작년에 어린이 민주 시민 교육을 진행했었던 것이 생각이 났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뭐 어쨌든 그런 것들이 사실 이렇게 좀 녹아들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어제 저도 이제 초반에 공론회 하다가 나오긴 했는데 그 선생님 과장님 선생님 어제 그 오신 분들이 이제 서울 민주시민교육 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인 노태훈 네, 네, 선생님이 맞습니다. 오셨고 아까 네. 충북 민주시민교육 네트워크 운영위원장 박지은 선생님 네, 오셨고 네. 그 금천 햇빛발전 협동조합 상임위원사 최석희 선생님 오셨고 네. 동작에서 역사문화연구소 공동대표 김학규 선생님 오셨는데 또 하여튼 하나 예를 들면서 요즘 뭐 어느 회의 가면 싸운이라고 회의가 안 된다. 네, 네. 뭐 그런 예시를 들면서 뭐 상대 다른 의견에 대해서 이제 이거를 자기 의견을 굽히면 약간 진다는 생각을 많이 맞습니다. 가지면서 네. 대화가 막 서로 막 원성스러워 싸우기만 계속 하고 있어서 이런 것도 하나의 이런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은 폐해가 아닌가라는 것을 때 공감을 했습니다. 네, 맞아요. 사실 요즘에 그래도 예전보다 많이 나아지지 않았나요? 그런가요? 네, 완전 예전에는 막 서로 싸우다 나가고 그쵸, 막 그러네요. 분위기 쌓여지고 이랬는데 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래요? 어쨌든 네. 근데 요즘 그럼에도 많이 싸우고 싸운다 해야 되나? 토론이 되게 격한데 이렇게 토론이 싸우는 게 맞지. 네, 맞죠. 토론이라 하기 좀 어려워요. 그죠? 이제 어떤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하나의 어떤 자기 생각과 논리를 네. 이렇게 협의를 해 나가는 네. 과정에 대한 그러니까 습관 네. 이런 것이 잘 안 돼서 그런 게 나타나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어제 좀 2시간 동안 이렇게 공론을 했는데 그 모아진 좀 의견들은 어떤 건가요? 뭐 지금 여러 가지 그 의견들이 있었지만 저희가 나름 공감을 좀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약간 네.
보편적 교육과 함께 민주시민 교육을 녹아들게 하는 거,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인상을 좀 받았고요. 이 보편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의 주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평생교육 안에서 그 다음에 요즘에 인문학적인 이 여러 가지의 교육들 중에서 뭐 통일이나 주권과 관련된 교육을 통해서 그 다음에 그 무엇보다도 조금 좀 이렇게 요즘에 나름 화두가 되고 있는 역사 교육 같은 것들 통해서도 이 민주시민 교육은 함께 이룰 수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저는 인상을 좀 깊게 받았고 네네. 그래서 저희가 민주시민 교육을 역사 교육과 함께하는 것은 굉장히 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래서 동작구에 오신 김학규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또 많이 해주셨거든요. 네네. 그래서 동작구에 있었던 뭐 이 그 지역에 있는 그런 의미 있는 공간들과 함께 이 민주시민 교육을 이렇게 풀어나가는 과정들을 많이 이야기해 주셔서 굉장히 좀 좋은 선례가 됐다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민주시민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이렇게 좀 어렵다, 거부한다 이런 느낌이 있으니 그러면 우리 동네에, 우리 마을에 역사적인 것들과 함께 이렇게 조인해서 함께 풀어나가는 형식이 많은 구민들, 주민들한테는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것이겠다는 생각을 해서 앞으로 그런 것들도 좀 함께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보편적 교육이랑 함께 이 민주시민 교육이 같이 되는 것에 조금 동의했고 앞으로는 그쪽으로 좀 더 이렇게 이렇게 좀 그 연결고리를 좀 지어볼까 합니다. 근데 네. 그 이제 앞서도 좀 말씀하시는 와중에 그 좀 주민들이 이런 민주시민 교육에 대한 약간 거부감이 있다고 네. 말씀하신 건 어떤 거부감들이 좀 갖고 계신가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느낌을 저는 듣지 못했지만 어저께 오신 이 패널 선생님이 김학규 선생님이 동작에서 활동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그분의 발언 중에 민주시민 뭐 이런 민주적으로 좀 이렇게 이 회의를 하자 그러면 행정이나 내지는 그런 다른 분들의 거부들이 뭐 민주자는 빼면 안 되냐. 그거는 어떤 정파를 네, 좀 옹호하고 지지하는 발언이 아니냐. 정파? 예. 뭔 정파? 네, 뭐 그런 당- 얘기들을 당에서 뭐 그런 건가요? 그런 거를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요? 그래서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불편해한다. 뭐 한국적으로 해야 예, 되나요? 민주 회의를 하자 이렇게 네. 민주적으로 회의를 하자 그러면 그냥 회의 진행 발언을 네. 하자 이렇게 얘기하지 민주 이런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는 얘기를 발언 중에 하셨고요. 좀 의외예요. 예. 그러네요. 그리고 또 다른 그냥 참여자로 오셨던 네. 한 분의 의견은 본인이 어쨌든 서울시에 관련된 이런 그 분과장으로서 회의 참여를 했는데 거기서도 지금 막 이렇게 서로 갑론을 막 얘기들이 많았을 거잖아요. 네. 그래서 민주적인 얘기를 하자 뭐 내지는 민주적인 뭐 어쨌든 발언을 하면 당신 그거 무슨 정파 옹호하는 발언이라고 하지 말라 그러면서 막 소리 지르고 그러셨다면서 자기가 상처를 되게 많이 받았다고. 그럼 어떻게 되지? 민주적이고 한국적이면 정의적인데. 그래서 자기 되게 너무 우아했다면서 자기 그래서 이 자리에 와서 민주시민이 네네. 뭐냐라는 걸 자기 너무 물어보고 싶었다면서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분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사실은 그런 거를 이야기할 때 그 부분에 어떤 다름에 대한 것들을 그렇게 격하게 느끼는 개인적 네네네. 경험은 없었는데 그분들은 그러셨나 봐요. 네. 주민들 어떤 거부감을 갖는지 글쎄 나는 말입니다. 네. 네, 궁금했습니다. 네. 하여튼 이렇게 조례 지금 표준 조례안이라고 이게 좀 여기서 네. 시민의 교육 네트워크에서 만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총칙, 목적, 정의가 좀 있긴 한데 여기는 교육 내용에 대해서도 아까 좀 말씀드렸듯이 보니까 뭐 헌법 및 국제 규약, 민주주의 기본 논리를 이해하고 네. 지방 분권과 정치 참여에 대한 교육. 그리고 뭐 지방자치의 정책화 예산, 시민참여 자치와 민가협치에 대한 교육 이런 게 사실 조목적 보면 지금도 하고 있어요. 아, 그럼요. 뭐 네. 참여예산 교육도 하고 네, 있는 네, 거고, 네. 뭐 도시재생 이런 거 하고 있고, 네. 뭐 무슨 인문학 하고 있고 다 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거를 하나로 특색해서 모아서 네. 좀 약간 이거 집중해서 체계적으로 진행해 보자. 지금은 약간 과도 다 다르잖아요. 맞죠. 그리고 맞습니다. 하는 거, 그러니까 네. 약간 중구난방하는 거를 조금 체계적으로 바꿔서 진행해 보자. 이렇게 의미를 보면 되는 거잖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좀 이게 그 민주시민 교육을 조례 제정을 위해서 이렇게 설문조사도 좀 진행했다고 네, 좀 했어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100여 분 정도의 분들을 설문조사를 했는데 결과가 이번에 좀 발표가 됐잖아요. 네, 네. 예, 그래서
잠깐 좀 요약해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6월부터 한 8월까지 네. 구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었고, 한 11문항 정도가 있었는데, 네네. 뭐, 민주시민교육에 들어본 적이 있냐, 그리고 목적과 의미에 대해서 알고 있냐, 네. 그 다음에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냐, 그리고 주체는 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냐, 네네. 그리고 금천구에서 혹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민주시민 교육에 대해서 알고 있고 참여한 적이 있냐, 네. 뭐 이런 것들을 물었고요. 그리고 민주시민 교육의 방법으로 가장 어떤 것이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냐, 그리고 앞으로 이런 것들이 그 강연이나 행사가 있다고 하면 네네. 참여할 의향이 있냐, 뭐 그리고 민주주의 하면 민주시민 하면 민주시민 교육이라고 하면 네네. 혹시 떠오르는 단어가 있냐, 뭐 이런 것들을 묻는 네. 문항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저희 금천구의 주민들이 들어본 적이 있고 민주시민 교육에 들어본 적이 있고 그 목적과 의미에 대해서 조금은 알고 있고 그 교육이 매우 필요하고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이 교육을 좀 주체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거는 시민단체가 네, 해야 된다. 지금 거기에 뭐 구청이나 행정기관이라고 하는 설문들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응답률은 16%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네, 근데 네. 제가 좀 특이하게 봤던 것 중에 하나는 민주시민 교육의 주체는 시민단체가 되어야 된다. 또 네. 하나는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뭐 의미들을 좀 반영하고 계셔서 제가 의미 있게 봤고요. 그리고 민주시민 교육에 대해서 알고 있냐는 그 물음에는 잘 모르겠다고 하는 대답이 과반수가 넘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어쨌든 뭐 우리가 이렇게 일상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접해져 있는 이런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 교육이라고 하는 이런 정의로는 잘 알지 못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참여한 적이 없으세요. 당연히 잘 모르시니까 네네. 교육에 참여하신 적이 없고 그래서 토론이나 대중 강연으로 민주시민 교육을 조금 하는 방법이 가장 적당하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이런 욕구에 대한 반영으로 참여할 의향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그게 거의 약 80% 정도 되는 네네네. 응답자분들이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하면 떠오르는 단어는 나는 자유가 떠올라요 라고 하는 대답이 가장 많으셨고요. 민주시민과 민주시민 교육이라고 하는 두 단어에서 가장 많이 떠오르는 단어는 주민이셨습니다. 어쨌든 우리 살고 있는 주민들이 시민들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좀 주체적으로 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나름의 의사 표현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뭐 저희가 살고 있는 금천구의 100여 분밖에 대답에 대한 비율이어서 이것이 과연 신뢰도가 있냐, 니네 네네. 근거가 있냐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설문 응답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 설문지를 하면서 또 분석을 하면서 굉장히 나름 가슴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주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시민교육에서 이제 주민이라고 떠오르는 게 잠깐 저도 좀 이해스럽네요. 네. 그리고 네. 이제 아까 시민교육의 주체는 누가 우선되어야 되는가에서 이제 43%가 시민단체였고, 네. 이게 학교와 가정이 각각 가정이 16%, 네. 학교가 25%, 이거 얘기는 아마 아이들, 청소년들이 배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맞습니다. 하시면은 네. 일단은 학교 쪽이나 이런 게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일단은 시민단체도 그러니까 일반인도 중요하지만 학교에서 이런 곳이 교육에 좀 더 체계적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투영되지 않았는가 생각이 좀 듭니다. 하여튼 이런 여론조사, 설문조사까지 좀 얘기 들어봤고요. 아까 좀 앞서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이게 조례를 만들려면 네. 지금 그 정부적으로 만들어진 곳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지금 공식적으로 어쨌든 그 발의가 된 곳은 교육청 이하 광역자치, 지자체 포함해서 한 네. 37개 정도 되고요. 네네. 뭐 짧게는 한 2, 3년 정도의 이 많은 것들이 사실은 나름 조례 제정이 발표가 됐어요. 지금 저희가 속해 있는 서울시에서도 네. 꽤 많은 구에서 지금 이 조례가 제정이 돼서 7군데 정도 네네네. 지금 정확하게는 6군데 정도 됐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그런 것들이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금천구에도 네네. 25개 자치구 중에 한 5-6번 정도는 그래도 좀 상위로 조례를 발표하면 좋겠다. 네네네. 뭐 이런 나름의 뜻이 있었거든요. 음. 그래서 그거를 조금 이렇게 발의를 통해서 좀 빨리 조례 추진을 좀 하려고 했던 그런 네. 움직임도 있었죠. 그러네요. 네. 네. 서울시에서는 강서구, 광진구, 노원구, 네. 도봉구, 서대문구가 있고 네네. 인근에 광명시와 안양시, 아, 경기도 예. 다 되어 있네요. 네. 금천구 화이팅입니다. 하여튼 뭐 이런 거를 좀 이렇게 의회나 아니면 네. 그 행정에도 이렇게 제안을 좀 하셨을 것 같아요. 아유, 좀 그럼요. 네. 반응이 좀 어떤가요? 아까 첫 서두에 네. 이 조례를 받들기 위한 방법은 3가지가 있다고 네.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희는 그래도 어쨌든 가장 뭐 쉽다면 쉬운 내름 이렇게 좀 절차나 이런 것들을 조금 빨리 수수를 밟아갈 수 있는 것들을 통하는 게 뭐가 있을까? 그래서 구의원들의 발의를 통한 네, 의원 그런 발의를. 조례 네. 의원 발의를 좀 해보자라고 하는 게 사실 시작이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뭐 교육복지위원회의 위원장님이랑 또 컨택을 했고 네네. 그다음에 서울시 교육위원회 시의원님하고도 컨택을 했고 뭐 이런저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이 분들에게 그냥 저희가 이런 걸 하고 싶다라는 의미와 목적에 대한 이야기는 했어요. 네네네. 뭐 그 정도로 일단 처음에 시작을 했고 그리고 나서는 단독 면담으로는 구의회 의장님을 한번 뵀습니다. 그래서 한번 뵈서 왜 이런 걸 하려고 하고 저희가 시민단체가 조금 이렇게 관심 있어 하는 것들을 의원님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반영을 해줬으면 좋겠다. 네네. 사실은 목적과 취지는 그런 거였고요. 그래서 그때 의장님한테 저희가 이런 강연회를 했습니다. 이런 목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뭐 설문조사도 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쭉 말씀을 드렸고 네네. 그때의 분위기는 좋았어요. 그래서 필요하겠구나. 그리고 서울시에서 아까 뭐 말씀드린 대로 많은 지자체들이 지금 하고 있지 않으니 조금 더 우리가 이렇게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좀 더 이렇게 우선순위에 좀 들어보자 이거에 대한 얘기도 하셔서 그 이후에 그래도 민주시민 교육이라고 하니까 아마 그 교육지원과가 생각이 나셨는지 교육지원과의 팀장님이 네네. 민주시민 교육이 뭐냐고 하면서 저에게 전화가 한번 오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이러이런 것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은 거기에서 그러면 무엇을 하고 싶냐? 그래서 뭐 센터를 만들고 싶냐? 돈을 받고 싶냐? 그래서 내가 아니 저희는 그런 것까지는 잘 모르고요. 저 주민이나 구민들이 돈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말하기는 사실은 좀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가 이런 교육이 필요합니다라는 얘기로 그냥 얘기를 했던 네네. 기억이 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게 그러면 이제 뭐 올해 말 그러니까 논의가 지금 되고 있는 건가요? 이제 의회 쪽에서 저희가 그 의장님하고 미팅을 통해서 이야기 나눴던 게 6월이었어요. 네네. 지금 뭐 벌써 개월수로도 벌써 3개월이 됐네요. 그래서 6월 달에 말씀을 드렸고 제가 그 전화를 받은 건 7월 초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6월 말 중순 이후였으니까 7월 초에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나서 올해 안에 그때 의장님의 말씀은 올해 안에 이거를 발의하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다. 그렇지만 저희가 적극적으로 잘 검토해 보겠다라는 말이셔서 그냥 뭐 그 정도의 답변만으로도 사실은 좋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좀 일단은 좀 앞서 얘기했던 지금 마을인 교육 하다 보니 마을인 교육에 안에 있는 유쾌한 작당에서 네. 좀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좀 어떤 곳인지 잠깐 소개를 좀 해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유쾌한 작당이라고 하는 이름은 사실은 사업명이에요. 그래서 2017년부터 생활 속 민주주의 학습지원센터라고 하는 그 센터에서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 내지는 민주시민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참여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도로 만든 사업이었는데 네. 그때 당시에 금천 마을대학이라고 하는 그런 컨셉으로 다양한 인문학적 소양을 높일 수 있는 강의를 진행을 했었던 게 2017년이었습니다. 네네. 물론 그때의 대표적인 실무자는 어저께 패널로 참석해 주셨던 최석기 선생님이 대표적으로 그 사업을 이끄셨던 실무자셨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때 이 금천마을대학이라고 하는 이 컨셉과 이 강연들이 참 좋아서 그때 참여했던 그냥 참여자였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수를 하신 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거를 그냥 한 해년도로 끝나면 연속성이 없으니까 네네.
2018년에도 조금 해보자라고 하는 이유로 그 수료를 했던 분들이 좀 중심이 돼서 이 모임을 조금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교과서로 공부를 하고 그리고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과정들이 2018년에 있었고 그 18년에 해서 유쾌한 작당 시즌 2로 어린이 민주 시민 교육 그다음에 이 예산에 관련된 것을 조금 짚어보는 그런 과정들이 작년에 있었던 거고요. 올해는 17년, 18년도에 했던 것들을 조금 결합해가 좀 총체로 모으는 그런 과정들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것들을 어쨌든 이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민주시민교육 조례라는 것을 만드는 것을 이번에 이 목표로 좀 삼아보자라고 네. 해서 지금 시즌 3는 이 조례 만들기라고 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쾌한 작당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사원명이긴 하지만 뭐 모든 사람들이 들어도 사실은 굉장히 뭐 좀 좋은 네네네. 용어이고 무엇보다도 유쾌한 작당이라고 하는 용어를 어저께 좌장으로 오셨던 노태현 위원장님이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유쾌한 작당만 들으면 자기 너무 기분이 좋아진다면서 저희들 늘 이렇게 유쾌하게 받아주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 일이고 사다 보면 마을인 교육에서 물론 다양한 일들을 하지만 이 민주주의 민주시민 교육과 관련된 것들을 또 한 축으로 이렇게 하고 있음에 대한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나름대로 자부심을 느끼고 네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이게 3년차 활동하시면서 조례 제정을 좀 만들어 가고 있는데 올해 막 설문조사 하신다고 어떤 대회실 그죠? 그 대강당 앞에서 막 열심히 설문조사 할 거나 홍보하시는 모습도 봤습니다. 네네. 하여튼 감사합니다. 활동하시는데요. 네. 네, 어제 마지막으로 주민 여러분에게 좀 인사 하신다고요. 네. 당부의 말씀이나 이런 거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도 사실은 이 금천구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지금 민주시민 교육이라는 것이 저도 처음엔 잘 몰라서 굉장히 생소하고 낯설고 그리고 어려워서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하는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은 좀 많은 고민이 있었는데 이거는 저는 모든 것의 기본은 관심이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일상을 살아가는 모든 일에도 관심을 가져야 눈에 좀 더 들어오고 좀 더 행동하게 되고 좀 더 다른 생각을 갖게 되는 것처럼 민주시민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일상에서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이 대한 것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부탁드리고 싶고요. 저 또한 아이들이 됐던 어른들이 됐던 이 민주시민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어렵고 무거운 것이 아닌 그냥 편안한 삶 속에서 할 수 있는 네. 그런 활동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도 좀 생각을 가지고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9월 3일 뉴스라인 초대석 시간에는 어제 있었던 금천구 민주시민 교육 조례 제정을 위한 공론회를 진행했던 마을인 교육의 유쾌한 작당 김은주 이사님을 모시고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저는 이성우였고요. PD는 김호경이 함께했습니다. 라디오 금천 뉴스라인은 마을시민 근처니까 함께 만들어갑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